자, 안녕하세요. 교현쌤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은, 산과 염기, 그리고 우리가 산과 염기의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중화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산화원 있죠? 쉽지가 않았죠? 역시 중화 반응,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심화 문제를 풀어 나갈 거거든요. 그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먼저 뭘 배워야 되냐? 일단 중화 반응을 하려면은 산과 염기가 뭔지는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 천천히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산, 우리가 영어로 acid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무엇을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물에 녹았을 때, 즉 우리가 이걸 유식한 말로 수용액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수용액에서 이제 H 플러스 우리가 얘를 뭐라고 했죠? 수소 이온이라고 했죠. 물에 녹았을 때, 즉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들을요 우리가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쟤네들은요 이름 자체가 산으로 끝나요. 염산, 질산, 탄산, 황산, 아세트산, 피루보산, 푸마르산, 알파케토, 글루타르산, 석신산, 그리고 당신들이 통합과학 1에서 배웠었던 산이 두 개가 있어요. 기억나니? 핵산과 아미노산. 이딴 것들이 전부 다 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외워야 되는 산이 몇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걔네들의 화학식 적으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염산입니다. 염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는데, 기억하시니? 요거 HCl이라고 적습니다. 선생님, HCl은 염화수소인데요. 맞죠? 근데 염화수소를 물에 녹였을 때를 우리가 염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질산. 얘 어떻게 적냐면은요, HNO3라고 적습니다. HNO3. 그래서 이 눈치라고 하는 게 있어야겠죠. 그렇죠? 우리 통합과학 원에서 이온 공부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요, 뭐라고 읽는다고 해서 얘를 질산이온이라고 읽는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수소 이온이 결합한 이놈을 뭐라 부른다고요? 이놈을 질산이라 부른다고요. 야, 그럼 눈치가 있어야지. SO4 2-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읽어요? 황산이온이라고 읽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황산이온에 수소 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얘를 그럼 뭐라 부른다? 얘를 황산이라고 읽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질산이 HNO3죠. 황산 뭐라고요? H2SO4. 자, 그리고 탄산. 우리가 탄산 음료 할 때 그 탄산이 맞습니다. 얘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H2CO3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5번째 아세트산. 참고로 이제 식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식 어떻게 적냐면요. CH3COOH라고 적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살짝 물음표가 되는 학생들이 있긴 할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아세트산을 참고로 구조로 그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겨봤어요. 참고로 선 하나는 단일결합 말하는 거고 선 2개짜리는 이중결합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트산의 실제 구조는요 이렇게 생겨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CH3 부분과 여기에 있는 COOH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아세트산의 구조를요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화학식을요 시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냥 구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정도로만 우리가 알아두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주요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 쟤네들은요 공통적으로 뭐라고요? 물에 녹아가지고요 수소 이온을 내놓는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의 우리가
이온화 과정을 한번 식으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온화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얘네들 뭐가 나와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뽀개지거든요. 근데 양이온으로 누구요? 수소이온이요. 그렇죠? 자, 질산이온도 수소이온 한 개 내놓습니다. 자, 눈치 있죠? 황산 같은 경우는 지금 H가 2개 있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을 몇 개까지? 2개까지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탄산 마찬가지죠? H 플러스 수소이온 2개 내놓고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건 아세트산은 여기에 있는 4개의 수소를 다 내놓을 수 있나요? 다 안 됩니다. 참고로 아세트산 같은 놈들은요, 마지막 COOH에 있는 이 마지막 H 있죠? 얘만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아세트산도 H 플러스를 한 개만 내놓을 수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양이온뿐만 아니라 당연히 음이온도 같이 나오겠죠? 자, 음이온의 화학식 한번 적어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Cl-, 얘는 NO3-, 얘는 SO4 2-죠? 플러스 1가 이온 2개 나왔으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2짜리가 돼야지 전기적으로 중성되겠죠. 그렇죠? 탄산이온 마찬가지로 CO3 2-, 마지막에 아세트산이온 CH3COO 한 덩어리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가 음이온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된다.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당연하게도요, 모든 산들은요, 이 H 플러스를 물에 녹아서 내놓기 때문에 얘 때문에 뭐가 생긴다? 공통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의 공통적인 성질 있죠? 길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요, 줄여가지고 두 글자로 뭐라 부르기로 했냐면요, 산성이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산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이라고 해서 이것을 산성이라고 불렀고요. 산성이 나타나는 원인은 뭐 때문이다? 수소이온 때문에 산성이 나타나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반면 산마다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질산 같은 경우는 햇빛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갈색벽에 보관을 해야 되고, 뭐 황산 같은 경우는요, 진한 황산 같은 경우는 뭐 탈수작용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산마다 조금씩 성질이 다른데, 왜 다르냐? 당연히 이 음이온이 다르니까 그러겠지. 그렇죠? 그래서 산마다 우리가 특이성이 나타나는 까닭, 특이성이 차이점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이온이 달라서 특이성이 나타난다 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는데, 당연하게도 얘보다는 얘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산성이 중요한 거예요. 공통적인 성질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4대 공통적인 성질 어떤 것들 있는지 차근차근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대부분의 산들은요, 맛을 봤을 때 얘가 신맛이 나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랩은 먹잖아? 신맛 나죠? 그래서 우리가 시트르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신맛 나는 과일에는 산이 들어가 있더라 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얘네들은요,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잘 들으세요. 자, 염산, 질산 이런 애들 있죠? 예. 얘들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선생님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붙어서 만들었으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겠네요. 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 전부 다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예, 대표적인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아니 선생님, 공유 결합 물질은 수용액에서 전류 안 흐른다라고 배웠는데요. 대부분은 안 흘러. 근데 산과 염기를 가지고 있는 분자 있죠. 산성과 염기성을 띠는 분자들. 걔네들은 물에 녹아서 이렇게 이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기 전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어쨌든 간에 산과 염기는 물에 녹아서 이온을 만들기 때문에 공유 결합 물질이더라도 전기 전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산은요,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해서 기체가 되거든요.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하여 기체가 발생되게 되는데 그 기체의 정체가 누구냐면요. 수소기체입니다. 요게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이거를요, 지금 처음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거를요, 우리가 저번에 산화환원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기억나니?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여기 묽은 염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소이온 들어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다가 내가 뭘 집어넣으면요, 아연 따위를 집어넣으면은 무슨 리액션을 쓴다고 해서 내가 넣어주는 금속은 산화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아연이 전자 2개 잃어버리고, 아연이 잃어버린 전자는요, 누가 가져간다? 수소이온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수소이온은 전자를 얻어가지고 환원되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수소기체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산화하던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수소기체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금속의 반응성에 대해서 공부했죠. 예. 근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죠, 그렇죠? 예. 칼카나마 알아철리 주납수구 수은백금 순서라고 했죠? 자, 근데 우리가 반응이 일어나려면요, 안에 들어가 있는 양이온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집어넣어야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묽은 염산에다가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성, 납까지는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뒤에 있는 놈들 있죠? 수소보다 반응성 작은 놈들, 얘네 같은 경우는 반응이 안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가 발생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5가지는요, 산과 반응하지 않는 금속이 된다, 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요?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5종류는 이제 산과 반응하지 않는 금속이다. 줄여서 구수은백금. 줄여가지고 구수은백금.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째, 얘네들은요, 탄산염과 반응을 합니다. 탄산염이 뭔가요? 탄산이온과 다른 양이온이 결합한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그렇죠? CO3 2- 있죠? 이걸 탄산이온이라고 그러죠? 얘가 들어가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을 탄산염이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탄산칼슘 있죠? 자, 요런 탄산염,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기체 발생되거든요. 참고로 이때 발생되는 기체는요, 이산화탄소입니다.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모든 산들은 탄산염과 반응해서 저렇게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5번째, 리트머스 종이는 참고로 2종류가 있어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랑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있죠? 여기에 산을 뿌리잖아? 그러면은 얘가 붉은색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산들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킨다. 이게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산의 공통점, 산의 성질, 산성을 공부를 했는데, 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산성 물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거기 밑에 예시 나와 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과일, 신맛 나는 과일에 산 들어가 있고요. 시트르산이라든지 아니면 포도 같은 경우는 타타르산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우리가 마시고 있는 탄산 음료, 탄산 들어가 있죠? 식초에는 아세트산,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유산균 음료 같은 거 있죠? 요구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신맛 나죠? 거기에 유산, 젖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들어가 있어서 신맛 나는 겁니다. 김치나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에, 그렇죠? 그리고 진통 해열제, 대표적으로 아스피린 같은 거 있죠? 아세틸 살린실산이라고 하는 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다 알겠는데 과학자들은 이 산성이 수소 이온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있어요. 네, 밑에 탐구자료 나와 있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60페이지 밑에 탐구자료. 자, 보시면은요, 여기에 유리파에다가 내가 뭘 설치할 거냐면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하나 올려놓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올려놓을 거냐면요, 묽은 염산을 적신 실을 하나 올려놓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종이의 한쪽에는요, 전원장치의 마이너스극, 한쪽은 전원장치의 플러스극 연결해주고요, 전류를 흘려줄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얘가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자, 종이는요, 전기 잘 안 통하죠? 전기 절연체예요. 부도체다, 이런 말이었죠? 네, 그러니까, 전기가 잘 통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 실험을요,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전해질이라고 하는 놈을 뿌립니다. 전해질이 뭔데요, 선생님? 전류가 잘 통하도록 도와주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표적인 전해질에 누굴 쓰냐면요, 질산칼륨 수용액을 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질산칼륨 수용액 뿌리잖아? 그러면은 이거 질산 들어가 있으니까 색깔 변하겠지? 붉은색으로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질산칼륨은 얘는 질산이온과 칼륨 이온이 들어가 있는 수용액이야. 자, 우리 아까 전에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을 변하게 만드는 원인은 뭐라고 했죠? H 플러스 수소 이온 때문이라고 했어. 얘 때문에 색깔 안 변합니다.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놈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전류가 잘 흐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넣어줬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 자, 묽은 염산 적신실 종이 위에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했다? 여기에 붉은색으로 변하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실험을 여기까지 하잖아? 그러면은 묽은 염산 안에 들어가 있는 H 플러스 때문에 붉은색으로 변한 건지 Cl 마이너스 때문에 붉은색으로 변한 건지 알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실험을 여기까지 하면.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한다? 전류를 흘려준다, 이런 말이야. 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요, 마이너스 극쪽으로는 당연히 양이온이 이동하겠죠? 그럼 이쪽으로 이동하는 양이온에 누가 있냐? 당연히 H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이동합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그래서 칼륨 이온과 수소 이온이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고요. 자, 플러스 극쪽으로 누가 이동하고 있냐? 당연히 음이온들이 이동하겠죠? 그래서 Cl-랑 NO3 마이너스가 이동할 텐데, 자, 실험 결과가 뭐였냐면요, 붉은색이 점차 어느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냐면요, 이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붉은색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 있죠? 이게 양이온이다, 음이온이다? 양이온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얘는 색깔에 영향 안 준다고 했죠? 양이온. 묽은 염산에 들어가는 양이온. H 플러스 때문에 산성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묽은 염산 대신에 아세트산이라든지 황산이라든지 질산 같은 놈으로 실험을 반복해 본 결과 실험 결과가 똑같더라, 이런 말이야. 그러면은 염산, 질산, 황산 따위에 들어가 있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양이온 누구 때문에? H 플러스 때문에 산성이 나타나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산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이번에는 염기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염기, 영어로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염기라고 하는 놈은요, 예, 마찬가지로 수용기계에서 물에 녹았을 때, 얘는 OH-, 우리가 얘를 수산화 이온이라고 읽습니다. 이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들을 우리가 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염기들 누가 있냐 생각해 봅시다. 일단 얘네들은요, 대부분이요, 수산화 이온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염기 누가 있어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바륨, 이런 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름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수산화로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자, 그럼 얘네들의 화학식 한번 적어볼까요? 예, 얘네들은요, 이온을 당신들이 이제 1학기 때 외웠잖아. 자동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수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해. 그럼 수산화 마그네슘은 OH-, 수산화 이온이랑 Mg2+, 마그네슘 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자, 근데 개수비 맞춰줘야죠.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고 하잖아. 마이너스 1짜리 이온 2개, 플러스 2짜리 이온 1개 필요하죠. 근데 양이온 먼저 적고 음이온 나중에 적은 다음에 개수비를 오른쪽 하단에 적되 이런 놈들 뭐라 불렀어? 원자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 이온. 다원자 이온이라고 불렀죠. 다원자 이온의 경우는 괄호로 묶은 다음에 개수비를 표해준다고 했죠. 숫자 1은 생략.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칙성에 따라서 적으면 된다 이런 말이야. 쟤는 그냥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예. 근데 얘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적어봅시다. 수산화 나트륨 NaOH, 수산화 칼륨 KOH, 수산화 칼슘 CaOH2, 수산화 마그네슘 MgOH2, 수산화 바륨 BaOH2 라고 적을 수 있고, 자, 얘네들이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겠죠. 그렇죠? 자, 역시 이온화 과정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이온으로 누가 나오냐? 얘 같은 경우는 Na+, 얘는 K+, 얘는 Ca2+, 얘는 Mg2+, Ba2+. 자, 이런 식으로 양이온 만들어지고요. 음이온 나오겠죠, 그렇죠? 네, 자, 음이온은 당연히 공통적으로 수산화 이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OH- 가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1개 나오죠. 얘네들부터는 2개가 나오겠죠. 네, 수산화 이온 2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염기마다 지금 양이온이 다르죠? 이 염기의 양이온 때문에 염기들마다 특이한 성질 나타나더라. 대표적으로 뭐 수산화 나트륨이랑 수산화 칼륨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냅두면은요, 수증기 흡수해서 스스로 녹아버리는 조회성이 있고, 수산화 칼슘 같은 경우는 뭐 물에 잘 안 녹고, 뭐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이게 훨씬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그렇죠? 자,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 무엇 때문에 나타난다? 수산화 이온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줄여가지고 뭐라 부른다? 염기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염기성에 어떤 것들 있는지 차근차근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대부분 맛을 보잖아. 쓴맛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역시 물에 녹았을 때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는 거죠. 얘는 애초에 이온 결합 물질이잖아. 예, 전기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염기가 가지는 독특한 성질 중에 하나인데 단백질을 녹인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뭐 원래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단백질을 가수분해 시키는 건데 예, 단백질을 그냥 녹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기를 만지잖아? 그럼 굉장히 미끌미끌한 감촉이 들거든요. 이유는 내 손에 있는 때 단백질 녹이기 때문에 미끈미끈한 감촉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아까 우리 산이라고 하는 놈들은요, 탄산염과 반응해서 기체 발생하고요.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해서 기체가 발생한다고 했죠. 근데 얘네들은요, 탄산염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금속과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응을 이렇게 안 하는데 딱 4개의 예외적인 금속이 염기랑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거든요. 그게 누구냐면은요. 첫 번째 알루미늄, 두 번째 아연, 세 번째 주석, 네 번째 납이죠. 예. 알아주납. 얘네 4개있죠. 얘네는 염기랑도 반응을 할 수 있는 금속입니다.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돼요. 그렇죠? 그래서 외워주세요. 알아주납. 염기랑 반응하면 누가 알아주납? 자, 이어서 합시다. 다섯 번째. 우리 아까 전에 리트머스 쪽이 두 종류 있다고 했죠? 푸른색이랑 붉은색. 얘 같은 경우는 염기들은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있죠? 붉은색 리트머스 종에다가 염기 뿌리잖아? 그러면 얘가 푸른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성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고로 리트머스 종이는요, 뒤에서 G 시작할 때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염기들의 어떤 것들이 있냐? 뭐 대표적으로 뭐 치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뭐야 하수구 세정제 또는 뭐 유리 세정제 이런 것들이 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공통점 뭔지 보여? 공통점? 뭔가 닦는 데 쓰는 거죠. 예, 이 닦고, 하수구 닦고, 그렇죠? 유리 닦고, 닦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닦을 때 염기를 쓸까?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죠? 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거든요. 예, 때 녹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하수구를 막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머리카락이죠. 예, 머리카락 녹이려고 우리가 강한 염기성을 쓴다라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염기들, 그런 것들 있구나. 예,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개 많이 틀리거든요. 예, 잘 따라오세요. 자, 다음 중 염기가 아닌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 NaOH. 자, 2번 KOH. 3번 CaOH2. 4번 C2H5OH. 마지막에 5번 NH3 라고 했을 때 염기가 아닌 것 고르라 했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5번을 골라서 틀립니다. 이게 정답이 4번이에요. 그렇죠? 5번 염기다 이런 말이야. 4번 염기 아닙니다. 선생님 왜요? 얘 OH 있잖아요. 잘 들어. OH 있으면 무조건 염기니? 야, 그럼 얘도 OH 있으니까 얘도 염기니? 아니죠? 그죠?
OH가 있냐 없냐는요 솔직히 말하잖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대부분의 염기는 OH가 있으면 염기긴 하지, 그렇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얘가 염기가 되려면은 얘가 물에 녹았을 때 이런 식으로 수산화 이온을 만들어내야지 염기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온화가 안 돼 있는. 왜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C 어쩌고 H 어쩌고 OH라고 되어 있는 놈들 있죠. C, H, OH로 이루어진 애들. 이런 애들을요 뭐라 부르냐면요 알코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CH3OH 탄소가 1개짜리 알코올이잖아. 그럼 얘를 뭐라 부르냐면요 메탄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소가 2개짜리잖아. 에탄올. 3개짜리면 프로파놀. 4개짜리면 뷰탄올.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쨌든 간에 얘는 알코올이고요. 알코올은요 물이 녹아서 이온화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요 산성도 아니고요 염기성도 아닙니다. 그걸 중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코올 계열 중성이다. 그래서 염기가 아니다. OH 달렸다라고 있어가지고 무조건 염기라 고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얘는 왜 OH가 없는데 왜 염기예요? 잘 들어. 염기는요, OH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정의상 뭐야? 물에 녹아가지고 수산화 이온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염기다, 이런 말이에요. 자, NH3,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요, 물과 반응을 하잖아. 그러면은요, NH4+, 우리가 암모늄 이온과 OH-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진행이 됩니다. 물에 녹았을 때 OH- 만들었죠. 예, 그러니까 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많이 틀리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예,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석탱이에 다 실어놨죠. 그렇죠? 예, 꼼꼼하게 교재 잘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요, 62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 봅시다. 지시약. 자, 지시약, 지시. 말 그대로 지시하다, 알려준다라는 뜻입니다. 뭘 알려주는데 그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으로요? 색깔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용액의 뭐에 따라서 액성에 따라 색이 변하는 물질들 우리가 얘네들을 지시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원리는요 뭐 그렇게 막 고등학교 1학년 레벨에서는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예.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페놀프탈레인 같은 지시약을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예. 참고로요 IN은요 원소 기호가 아니에요. 쟤는 인디케이터의 약자입니다. 그렇죠? 인디케이터. 예. 자, 근데 보통 이제 저기 뭐야 페놀프탈레인 같은 놈들은요 산성일 때는요 이렇게 수소이온이랑 결합한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얘가 염기성 환경으로 가잖아. 그러면은요 이렇게 H+랑 IN-로 이온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뽀개지기 전 색깔 있죠? 이랑 뽀개지고 난 후의 색깔이요 이게 다르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산성일 때는 이런 색을 띠는데 염기성일 때는 다른 색을 띠게 된다. 그래서 액성에 따라서 색이 달라진다 라는 원리인데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더 중요한 거는요 그냥 지시약은요 놀랍게도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외워야 돼. 네. 자, 그러면은 어떤 지시약이 있고요. 색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트머스 종이. 자, 산성 물질이랑 만났을 때, 중성 물질이랑 만났을 때
염기성 물질이랑 만났을 때. 자, 색깔 어떻게 변할까요? 자, 리트머스 종이는 아까 말했죠? 두 종류 있다라고 했죠? 제가 다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산성물질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염기성 물질들은요, 붉은색이었던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중성 물질들은요,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페놀프탈레인. 우리가 줄여가지고 앞으로 PP라고 적을 겁니다. 귀찮으니까. 페놀프탈레인이라고 했어. 예.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이미 통합과학 원에서 배웠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산성이랑 중성에서는 색깔 띠짜고 있는데, 알칼리 금속이 물이랑 반응하면요, 액성이 뭐가 된다고요? 염기성 띈다고 했죠? 그때 페놀프탈레인 무슨 색으로 변했어? 붉은색으로 변했죠? 염기성 환경에서 붉은색인 겁니다. 자, 세 번째, 메틸 오렌지. 줄여가지고 MO라고 할 거예요. 메틸 오렌지 해가지고. 얘는요, 산성일 때 어떤 색이냐면은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빨간색. 근데 중성이랑 염기성 환경에서는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근데 가끔가다 이 메틸 오렌지 중성일 때 주황색이라고 말하시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BTB 용액. 참고로 브로모티몰 블루라고 하는 놈의 약자입니다. 브로모티몰 블루. 근데 그런 중요하지 않고 얘가 산성일 때는요, 노란색이에요. 중성일 때는 초록색입니다. 염기성일 때는요, 파란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시하고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색깔만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지시약 말고도요, 천연 지시약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자주색 양배추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천연 지시약에 뭐 안토시아닌 뭐 이딴 놈들 들어있는데 걔네들도 액성에 따라서 그냥 색깔 변해가지고 쓸 수 있다.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뭐 충분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볼까요? pH. 자, pH라고 하는 것은요, 자, 참고로 이 앞에 있는 P 있죠? 얘가 파워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H 플러스 수소 이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소 이온의 힘을 말하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 이 파워가 이제 수학으로 가잖아? 그럼 지수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지수. 그래서 우리가 pH를요, 수소 이온 농도 지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수소 이온의 농도를요, 지수로 표현한 거야. 숫자로 표현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줄 게 이거야. 아, 선생님, 그러면은 수소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럼 저 pH 값도 커지게 되나요? 라고 하는데 틀렸습니다. 수소 이온 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pH는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pH라고 하는 이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참고로 로그라고 해서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 커지잖아. 이거 마이너스 붙었죠? pH 줄어드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수소이온 농도 높아질수록 pH는 줄어드는구나 만 알면 돼. 간단하게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의 pH를 조사해 볼 거거든요. 그 중에서 증류수, 순수한 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참고로요, 순수한 물 같은 경우는요, pH가 25도씨일 때 얼마냐면요, 7입니다. 그렇죠? 근데 순수한 물은요, 산성을 나타내지도 않고요, 염기성을 나타내지도 않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중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pH가 7보다 작아진다 라는 말은요,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한다 소리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뭘 띠게 된다?
산성을 띠게 된다라는 말이고요. 반대로 그러면은 pH가 7보다 커진다라는 말은요, 이거보다 수소이온이 떨어진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반대로 염기성을 띠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pH 7 중성이고요. 7보다 작다 산성, 7보다 크다 염기성. 일반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가지냐면요, 0부터 시작해서 14까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7이 중간값이죠. 근데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pH 음수될 수 있어요. 0보다 작아질 수 있어. 14보다 커질 수 있어. 근데 대부분의 물질들이요, 0에서 14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산성 물질을요, 지시약에 따라서 구분할 수 없거든요. 누구는 강한 산, 누구는 약한 산인데 지시약으로 그걸 구분할 수 없다 이란 말이야. 하지만 pH를 측정하잖아. 그럼 누가 더 강한 산인지 약한 산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심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 더 심화 내용. 자, 우리가 염산이랑 질산 같은 놈들 있죠? 우리가 이런 놈들은요, 물에 녹았을 때 지금 H 플러스를요, 분자 한 개당 한 개씩 내놓고 있죠. 우리가 이런 경우를요, 일가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염산이랑 질산 같은 놈들은 일가산에 해당하고요. 황산이랑 탄산 같은 경우는요, 뭐에 속한다? 수소이온을 2개씩 내놓죠. 얘네들을 이가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소나 나트륨, 수소나 칼륨 이런 놈들을요, 우리가 일가염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OH에 마이너스 한 개씩 내놓을 수 있으니까. 이런 놈들 있죠? 예, 뭐라 그런다? 이가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지. 자, 봐봐. 일가산이야. 양이온과 음이온이 같은 개수만큼 존재합니다. 1대1의 비율로 존재해요. 근데 이가산은요, 양이온 개수가 음이온 개수보다 많죠. 개수비가 몇 대면 2대1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가산 1대1이 아니다, 2대1이다 라는 거죠. 양이온이 2, 음이온이 1입니다. 반대로 일가염기 1대1이죠, 역시. 근데 이가염기는 1대2의 비율을 가져. 그렇죠? 그리고 수소나 이온, 음이온이 양이온 개수의 2배다 라고 보이시죠? 간단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 자, 잘 들어봐. 염산은요, 일가산이에요. 근데 탄산은 이가산입니다. 그러면은 탄산이 염산보다 더 수소이온을 많이 내놓으니까 탄산이 염산보다 강한 산이지? 지금 머릿속에서 살짝 의미 들죠? 염산을 못 먹는데 탄산을 먹을 수 있는데 탄산이 더 강한 산인가? 머릿속에서 혼동이 들죠? 잘 들으세요. 이거는 최대로 2개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소리지 무조건 2개를 내놓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케이? 다시. 여기 있는 이 개수는 최대로 내놓을 수 있는 개수지 무조건 그만큼을 내놓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강산이랑 그럼 약산은 무엇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까? 를 한번 알아보자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똑같은 부피에 물이 들어가 있는 비커를 준비한 다음에 자, 여기에는요, HCl, 염산을요, 4개 집어넣고요, 여기에는요, 아세트산을 마찬가지로 4개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놈들을 한번 모형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요, 이렇게 동그라미 4개. 그리고 네모가 4개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요런 모양새. 자, 요런 식으로 이온 모형을요,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눈치를 한번 까봐야죠. 그렇죠?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빨간색 동그라미 이놈이죠.
자, 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온을 말하는 거죠. 그럼 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온은 수소 이온 말하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자동으로 여기에 있는 이놈은 Cl- 음이온 말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놈도 마찬가지로 아세트산 이온을 말하는 거겠죠. 다만 잘 들어봐. 여기 있죠? 왼쪽에 있죠? 왼쪽에 수소 이온 몇 개 있죠? 여기는 H+가 아무리 봐도 4개가 만들어졌죠? 여기도 수소 이온이 4개니? 그렇지가 않죠. 얘는요, 3개는 뭐 있고요? 분자 상태로 붙어 있고, 1개만 분리돼서 이온이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수소 이온이 1개다 이런 말이야. 나머지는 뭐에 있는데? 나머지는요, 결합되어 있잖아.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결합된 상태잖아. 그러면은 H+가 얘가 더 많죠? H+ 때문에 산성 나타난다고 했죠? 그럼 누가 더 산성이 강해요? 왼쪽이 더 강하죠?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른다? 강한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약한 산이랑 강한 산을 비교하는 방법은요, 뭘로 비교하는 거야? 얼마나 이온화가 잘 되는지로 비교하는 겁니다. 오케이? 얘가 1가산이냐, 2가산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가 진한 농도냐, 연한 농도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오로지 뭐만이 이 이온화되는 정도, 이온화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온화도가 뭘 결정한다? 산의 세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얘는요, 이온화도 4개 집어넣었을 때 4개 전부 다 이온화가 진행됐죠? 이온화도 100%다, 1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반면 얘는요, 이온화도 4개 집어넣었을 때 1개 뽀개졌죠? 이온화도가 4분의 1, 즉 0.25다, 25%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온화도가 큰 이놈이 더 강한 산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 전까지 배웠던 거 한번 문제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페이지에 1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번. 표는 물질 A부터 C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A부터 C는 각각 묽은 염산, 수소다 나트륨, 염화 나트륨, 수용액 중 하나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빈칸 채워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A, B, C에 페놀프탈레인 용액 떨어뜨렸을 때, 메틸 오렌지 용액 떨어뜨렸을 때, 마그네슘 조각 집어넣었을 때. 자, B는요, 페놀프탈레인 반응해서 무색 됐고요. C는요, 메틸 오렌지랑 반응해서 노란색 됐고요. 그리고 B에다가 마그네슘 조각 넣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었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 나머지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생각해보세요. 페놀프탈레인을 무색으로 만들었다는 말은요, 저 B가 둘 중 하나야. 산성 아니면 중성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만약에 B가 산성이었잖아? 그러면은요, 마그네슘 조각 집어넣었을 때 뭐 발생해야 돼? 수소기체 발생했어야겠죠?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했으므로 산성이 아니라 사실은 뭐였다? 얘가 중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걔네 3개 중에 중성은 누구다? NaCl을 말하는 거겠죠? 염화나트륨 수용액. 네. 자, 그럼 마찬가지로 C는요, 메틸 오렌지랑 반응해서 노란색이 됐죠? 메틸 오렌지를 노란색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중성 아니면 염기성이거든요. 근데 중성이 여기로 들어갔잖아. 그럼 염기성이 일로 와줘야지. 그럼 그 중에서 염기성인 물질 누구요? NaOH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럼 자동으로 남는 HCl이 얘가 돼야겠죠. 그렇죠? 자, 그럼 끝났죠? 빈칸 채워볼게요. 자, 산성, 페놀프탈레인에서 무색. 그리고 페놀프탈레인 염기성에서 붉은색. 여기 띄죠? 여기 빨간색 적으시면 안 돼. 페놀프탈레인 빨간색이 아니라 핫핑크 색깔이에요. 붉은색이야. 오케이? 자, 메틸 오렌지 산성일 때 붉은색 띄고 얘는 빨간색이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중성에서 노란색 또는 주황색이라고도 했죠, 그렇죠? 근데 보통 노란색이야. 교과서에 다 노란색으로 나와 있어. 자, 마그네슘 융합 집어넣었어요. 산성은요, 마그네슘,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한다고 했죠. 하지만 중성이랑 염기성은 금속이랑 반응해도 변화 없겠죠. 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하죠, 그쵸? 그래서 저기 뭐야, 지시약 색깔만 잘 외우잖아. 예,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머리 써서 풀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2번도 우리 같이 한번 접근해 볼까요? 자, 2번 보시면은요. 자, 왼쪽에는요, HA 수용액과 HB 수용액이 같은 부피만큼 존재하는데, 지금 HA 보잖아? 그러면요, H 플러스가 5개나 만들어졌죠? 6개 집어넣었는데 5개 만들어졌잖아. 이온화도가 6분의 5란 소리예요. 그렇죠? 반면 HB도 똑같이 6개를 집어넣었는데 그 중에서 1개만 이온화가 진행이 됐죠? 이온화도가 6분의 1이란 소리죠. 자, 그리고 가랑 나의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그 동그라미 있죠? 네, 당연히 얘가 H 플러스, 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온. 수소 이온 말하는 건데, 자, 이번에 가랑 나의 pH 비교해 보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pH는요, 수소 이온 농도를요, 숫자로 표현한 건데, 아까 말했죠? 수소 이온의 농도가 높을수록요, 오히려 pH는 작아집니다. 그러므로 가랑 나중에 pH는요, 가가 나보다 작다라고 얘기하셔야 돼. 그리고 3번, 전기 전도도. 잘 생각해봐. 이 전기가 통하는 까닭이 뭐라고 했죠? 물에 녹아있는 이온 때문이라고 했죠? 야, 그럼 당연히 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그만큼 전기 잘 통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이온이 누가 더 많아요? 가가 더 많죠? 네, 당연히 전기 전도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지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3번. 그러면 같은 부피의 산 HA랑 H2B 수용에 존재하는 입자 모형을요,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왼쪽 있죠? 왼쪽 그림 보시면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1대1로 들어가 있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가가 HA 말하는 거고요. 나는요, 2대1로 들어가 있죠? 이게 이가산이겠죠? H2B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가랑 나의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이 조그만 동그라미 있죠? 요게 H 플러스를 의미하는 거고, 가에 들어가 있는 큰 동그라미 있죠? 예, 얘가 당연히 A 마이너스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세모 그놈 있죠? 그놈은 B-가 아니라 B2-겠죠? 그렇죠? 전기적으로 중성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몇 개 있으니까? 6개 있으니까 이거가 3개 있으면은 플러스 6, 마이너스 6 합쳐서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B2-고요. 자, 3번에 pH는요, 가랑 나랑 똑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H 플러스 6개 들어있죠? 여기도 6개 들어가 있죠? 근데 문제에서 같은 부피라고 했죠? 그러면 똑같은 부피에 똑같은 개수의 H 플러스가 들어가 있으므로 H 플러스 농도 똑같고요. H 플러스 농도 똑같다라는 말은 pH도 뭐하다?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산과 염기의 성질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64페이지에 해양산성화랑 우리가 산과 염기 특이성 제가 실어놨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쓱 읽어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해양산성화 있죠? 그거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이라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잠깐 끊고요. 뒤에 중화 반응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